얼마 전 라디오에서 혼자 사는 남자가 혼자 사는 여자들보다 10년 이상은 빨리 죽는다는 결과를 발표하더군요. 일본의 고령사회를 연구하면서 발표한 내용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 기억나지 않지만 빨리 죽는 이유가 혼자 사는 남성이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통적으로 바깥일은 남자가,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는 의식이 오래도록 자리 잡아서 막상 은퇴를 하고 집에 있다 보니 제대로 챙겨 먹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 몸이 약해지고 건강하지 못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서 일찍 죽어야 한다면 조금 슬프지 않을까요? 이런 연구가 나온 만큼 이제는 남성들도 먹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기 밥은 직접 장만하고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잘 자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100세 인생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먹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먹는 즐거움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건강한 먹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요즘 부자들은 원산지를 알 수 없고 농약이나 불순물,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음식, 위생적이지 않은 곳에서 생산하는 식품, 심각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가축 등 자기 몸에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거나 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식품은 피하고 몸에 좋은 음식과 재료를 통해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약에 노출되어 있고 인스턴트 식품, 화학재료 등 믿을 수 없는 식품이 늘어나면서 음식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고 건강에 돈 아끼지 않고 선수 몸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먹거리를 더욱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먹거리 중 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밥을 통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삼시세끼 밥을 빼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들의 주식인 살은 소화도 잘 되고 속도 든든한 훌륭한 식품입니다. 다만 도정을 거치며 섬유질을 비롯한 영양분이 손실되는데요. 따라서 손실된 영양분을 채우기 위해 다른 재료들을 첨가해 보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몇 끼니마다 준비하는 과정이 번거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밥을 지을 때 손쉽게 같이 첨가만 하면 흰쌀밥에 영양소를 보충해주며 한 끼의 식사가 보약 한 첩이 될 수 있는 재료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밥에 넣으면 좋다는 식품들은 준비하기가 까다로워 혼자 챙기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이번에 알려드릴 재료들은 분말, 액체 형태로 준비하기가 매우 편리한데요. 건강과 편리함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재료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잡곡밥이 좋은 건 알겠지만 준비가 쉽지 않아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말씀드릴 방법은 이것만 넣으면 시간도 단축되고 식감도 좋아지며 효능까지 살릴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 스푼, 한 잔만 넣으면 밥을 더욱 훌륭한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3가지 재료를 알려드릴 건데요. 비싸지도 않고 간편한 재료들이니 기억해 두셨다가 밥을 지을 때 꼭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광황입니다. 카레의 원료인 광황은 커큐민 성분이 핵심입니다. 커큐민은 각종 성인병, 종양 등의 원인이 만성염증을 억제해 줍니다. 또한 신경의 퇴행을 억제하여 알츠하이머성 치매도 막아줍니다. 주변에서 흔하지 않지만 광황차에 후추를 뿌려 마시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요. 실제로 후추는 커큐민의 흡수율을 20배나 올려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후추 자체로도 신진대사를 높이며 노폐물 배출에 유익한 효과가 있으니 일석이조의 조합입니다. 광황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쌀 2컵에 광황분말 1티스푼을 후추
반 티스푼을 넣고 저으시면 됩니다. 광황은 인터넷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재인데요. 검색할 때 울금이라는 약재도 함께 나와 둘의 차이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광황과 울금은 같은 식물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광황은 본뿌리이고 울금은 겹뿌리입니다. 광황과 울금은 공통적으로 체내 순환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황은 성질이 따뜻하고 울금은 차갑습니다. 따라서 몸이 차다면 광황이, 열이 많다면 울금이 더 적합합니다. 다음은 녹차입니다. 녹차는 다엽이라는 한약재로 쓰여왔는데요. 성질은 서늘하고 머리와 가슴에 몰린 열을 내려주고 체내 독소를 풀어줍니다. 또한 녹차의 폴리페놀 성분은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심혈관 건강을 해치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능이 있습니다. 한편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식후 혈당 상승 및 종양의 발생도 억제하는데요. 실제로 미국 렌슬레어 연구소에 따르면 녹차가 항암 단백질의 수치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녹차밥을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쌀 한 컵에 녹차 분말 한 티스푼을 넣고 저으시면 됩니다. 혹은 녹차 티백을 우린 물로 지으셔도 좋습니다. 한편 녹차의 카페인 성분 때문에 잠이 안 올까 걱정인 분들도 계십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을 위한 건강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주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마시는 그 술이 맞습니다. 소주는 백주라는 한약재로 쓰여왔는데요. 성질이 뜨겁고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며 순환을 촉진합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소주를 넣은 현미밥은 일반 밥보다 폴리페놀 함량이 17%나 높다고 합니다. 녹차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폴리페놀은 활성산소와 콜레스테롤을 낮춰 노화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따라서 녹차의 카페인이 걱정되는 분들께 소주밥은 훌륭한 대안입니다. 한편 소주가 섞이면 끓는 점이 낮아져 밥이 더 빨리 익는데요. 현미의 거친 식감이 부드러워져 잡곡밥이 더부룩한 분들께도 좋은 선택입니다. 소주밥을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현미 섞인 쌀 반컵에 소주 한 잔을 넣고 저으시면 됩니다. 치기가 오르거나 술 냄새가 날까 걱정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알코올은 끓는 과정에서 휘발되어 치기나 밥맛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소주를 그냥 마시면 독이 되지만 밥 짓는 데 사용하면 약이 됩니다. 다 마시지 말고 이제는 적정량을 남겨두었다가 밥 짓는 데 사용해 보세요. 첨가하면 우리 몸에 좋은 3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몇 가지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황기가루입니다. 황기는 한방에서 약재로 사용한 역사가 2000년이 넘을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약재인데요. 황기의 주요 효능은 힘을 생기게 하는 효능, 즉 한방에서 말하는 기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황기는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데요. 황기 100g에 단백질 11.5g, 섬유질이 35g이나 들어있습니다. 또한 각종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약재로서는 빛을 발하는데요. 플라보노이드, 사포닌 등의 우리 몸에서 황산화제로 쓰이는 다양한 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칼륨이 하루 섭취량의 3분의 1인 1073mg이나 들어있어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황기는 대부분의 한약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항염, 항암, 항균 효능이 있어 감기와 독감의 증상을 완화시킬 뿐더러 면역력 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안정 효능이 있고 골다공증 예방과 콜레스테롤 안정작용을 합니다. 사실 황기를 고르실 때는 몇 년근인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는 3년이 넘어야 약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밥에 넣어 먹을 때에는 약재로 섞지 않은 것만큼이나 약효가 없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시중에 국내산 황기가루를 곱게 만들어서 파는 것을 구입하셔서 쌀 한 컵에 황기 한 스푼을 넣으시면 됩니다. 황기 냄새가 거부감이 든다면 처음에는 개인 취향에 맞게 2분의 1 스푼 정도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복령가루입니다. 복령은 소나무의 영양분을 먹고 자란 버섯류를 말합니다. 백복령은 껍질을 벗겨낸 복령을 말하는데요. 복령은 소나무 뿌리 근처에서 균사가 서로 엉키면서 성장을 하여 단단한 덩어리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연인들이 가끔씩 채취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복령의 균을 대량 재배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며 식품으로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복령은 호흡기 기능을 개선하고 불안 증세를 완화시켜 스트레스를 덜어줍니다. 다만 복령가루는 몸에 열을 내리는 성질과 기운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찬 음식과는 잘 어울리지 않고요. 본인의 몸이 평소 차다고 느끼시거나 평소 기운이 없고 땀이 많은 분들은 백복령 가루를 섭취하는 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은행입니다. 밥에 은행을 넣는 것도 좋은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은행은 백과라는 한약재로 쓰여왔는데요. 호흡기 진정 및 요실금 억제 효능이 있어 중노년기에 특히 좋은 약재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은행은 껍질에도 독성이 있어 겉껍질, 속껍질 모두 완벽하게 벗겨 드셔야 합니다. 은행의 독성은 익혀도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하루에 10알까지만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밥에 첨가하면 좋은 재료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강황차, 녹차밥, 소주밥 3가지와 추가적으로 좋은 황기가루, 복령가루, 은행 등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해 흰쌀밥만 드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간단하게 한 스푼 한 잔만 넣어도 건강해지고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재료들을 첨가해 보기 바랍니다. 더 이상 먹는 것이 귀찮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보상해주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대신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기다려서 밥상 받는 시대는 저물고 직접 앞치마를 돌려야 하는 시대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인생 후반전은 더욱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